자, 연결해서 좀 해볼게요. 이거 2시간 할 걸 갖다가, 와, 이거 만드는 게, 하나 만드는데, 만드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되는데, 이게 인코딩하고 올리는데, 한 7, 8시간 걸리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바로 배울 거, 다음 주에 바로 배울 거가 이제 베어울프입니다. 고대, 올드 잉글리시 리터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올드 잉글리시 언어로 된, 에픽 서사시입니다. 장편 서사시예요. 자,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쓰여진 거로 추정이 되고요. 독일 전사 문학입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그러니까 이게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독일 계통의 게르만족, 저쪽이 그리고 그 바이킹족 이런 데 있죠? 그런 데 사람들이 넘어오면서 그게 있었던 그 그 문학이 이제 영국으로 넘어와서 구전되어다가 이제 기록이 된 그런 거예요. 이 영국의 전사문학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A Record of Heroic Deeds, 영웅적인 것. 그리고 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가계, 지니얼로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희 항상 누구누구의 아들인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베올프 작품을 보면서 그것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이요. 톨킨의 작품에서도 그대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나 호빗에서도. 자, 이렇게 밑에 남자들은 누구인지 헤리티지를 갖다 이은 사람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중요한 게 이 용기, 전사문학 그런 거예요. 히로이 코드, 영웅의 이런 코드들. 코미타투스 요거 같은 건 주시면 됩니다. 군신 간의 맹약이에요. 신하는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주군은 그 신하를 자기 장수들 전사들이죠. 을 여러 가지로 보살펴 주는 거예요. 전쟁 가서는 전리품을 갖다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Pagan Warrior Culture, 이교도 전사 문학, 이 메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안에 크리스티애니티, 그 영국에 원래 있던 그 로만 카톨릭의 이런 기독교 문화와 또 이교도들 바이킹 쪽에서 들어온 이런 페이거니즘이 섞이는 그런 어, 자치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럴로 전해졌겠죠. 그래서 이 숍, SCOP, 숍이라는 게 이제 시인입니다. 시인. 우리 교재에도 나와요. 시인이 이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할 때, 뭐, 귀족들도 있겠고, 했죠. 밴드 없으니까, 노래방 기계 없으니까, 악기들도 많지 않으니까, 뭐, 하프나 있겠고, 필이나 있겠죠. 하프 같은 경우는 비싸니까, 무겁고, 작은 하프 같은 거 썼겠죠. 이런 걸 켜면서 모닥불에서 딱 사람들이 이제 술을 먹고 고기를 먹을 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시인이, 숍, SCOP, 이 사람, 숍이라는 사람들이, 시인. 자, 그래서 이제 이 군주, 주군들을 링기버라고 불렀습니다. 링기버. 이게 반지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전리품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넷플릭스에서 있는 바이킹스라는 미니 시리즈에서는 팔찌예요. 네, 팔찌.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제 주군한테 가서 이 팔찌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준 사람한테 이제 충성을 맹약을 하는 거죠. 요게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링 있죠, 링. 그거랑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어, 많이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두 개의 그 메인 아크 애니이 나옵니다. 그란델이라는 괴물과 또 그란델의 엄마 셋이군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용. 이 용 얘기는 있잖아요. 그 반지의 제왕이랑 호빗에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수튼 호시 베리어라는 건 뭐냐면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저기 언덕을 보니까 너무 언덕이 큰데 저게 그게 왜냐 일상적인 언덕 같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한번 파보니까 그 안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배가 들어있어서 배가 큰 배가.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수장을 해요. 수장. 배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보물들을 싣고 그래서 떠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가 불을 붙이죠. 화살로 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 위에서 화장을 하는 그런 거예요. 중요한 그 개념들 word라는 게 있어요. WYRD 운명입니다. 운명을 믿었죠. 이 사람들 요 사람들이 그 믿었던 최고의 신이 누군지 아세요? 토르예요, 토르. 북유럽 신화잖아요. 북유럽 신화. 북유럽 신화가 이게 동서남북 할 때 north 이게 아니라 NORSE Norse Mythology입니다. 이 북유럽 사람들 걔네들이에요. 그리고 토르에게 그 산재물을 바쳤었어요. 9마리씩. 모든 살아있는 것을. 심지어는 사람도 9명. 얘네들은 이제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였었어요. 다른 세상으로 간다. 난 빨리 그 세상으로 가야 된다. 지금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천당이죠. 어. 아스가르드 같은 데예요. 토르에서 나오는 마블에서. 토르의 아버지는 뭐야? 오딘이죠. 오딘이 이 사람들의 최고의 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면 바이킹스를 좀 꼭 보세요. 넷플릭스에서. 자, 아주 재밌습니다. 정말 정말 재밌어요. 그 다음에 숍 있죠 여기? 바드입니다. 시인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데인 기사예요. 그 다음에 워길드라면 맨 프라이스라는 겁니다. 반드시 워길드를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내 종족이나 내 친척들을 죽인 사람들한테 가서 목숨값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죽음을 당한 사람의 돈으로 받거나 혹은 목숨으로 받거나 이런 시대예요.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영화도 많이 나오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건 그냥 제가 가져온 거고요. 여기 연결해서 들어가시면은 매뉴스크립트를 BL,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에 있는 원본 매뉴스크립트를 스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에 있는 관련된 것들, 그리고 베어울프 번역본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스투호 쉽 베리얼입니다. 자, 크죠? 사람 사이즈 보세요. 이 정도는 꽤 높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부장품도 보십시오. 금이에요. 이거는 완전 높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수장당한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언덕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나온 걸 가지고 이제 복원한 거죠. 이거는 나온 것을 가지고 이거 허리띠 수대입니다. 허리띠 버클 있죠. 동전도 있고. 자, 이런 데서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기반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배틀이 있습니다. 그란델 갖다가 팔을 뚝 잘라요. 맨손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왕자의 게임에서도 큰 배경이 됩니다. 이게 안젤리나 졸리가 그란델의 엄마로 나오는 영화예요. 그 다음에 용이랑 싸우는 것도 있고요. 자, 게이어치 혹은 뭐 예이치 이렇게 부릅니다. 게이어치 족들입니다. 기트족이라고 그냥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게이어치라고 합니다. 이 젊은 전사였던 베올프가 자기네 친척이 이 그란델 친척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 아버지 친구도 되고 사람이 그란델에게 굉장히 많이 그 종족이 계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사들 데리고 가서 이걸 물질러주고 다시 돌아와서 왕이 돼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또 용이 나타나가지고 용을 물질르다가 다쳐가지고 이제 죽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영미 문화 시간에 배웠던 책인데요. 뒤에 이 윌리엄 정보광 윌리엄 이게 이제 노르망디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아들을 쭉 낳습니다. 그런 것들도 보고 우리 말하는 리차드 더 라이언 하트 사장 리차드 얘는 맨날 뭐라 다녔어. 영국에 없었습니다. 맨날 프랑스로 넘어가지고 십자가 원정 다녔죠. 그리고 막내 동생이 왕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가 적입니다. 이 막내 동생이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 주술사한테 꼬임을 빠져가지고 맨날 저 주술사 말만 듣고 다니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저기 로빈훗이 나올 때입니다. 이때가. 그 다음에 이제 헨리 3세, 에드워드 쭉 나가죠. 얘네들은 이제 노르만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앙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플랜테지네트라고 불러요. 여기 이렇게 플랜테지네트 가문. 왜? 호주 나타나요. 앙주의 플랜테지네트.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이제 노르망디공 노르망디를 지키겠죠? 근데 딸이 집권을 했죠. 딸, 그래서 사위에서 나오는 아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영국 쪽에서는. 이쪽에서는 프랑스를 먹고요. 그죠? 이렇게 영국 쪽이에요. 근데 딸이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성이 바뀌겠죠. 이렇게 플랜테지네트. 바뀐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뭐 간단하게 뒤에서 우리 미리 배울 것만 가져온 거예요, 제가. 이 아까 말했던 그 The Vision of Pierre Plowman, 윌리엄 랭랜드라는 사람이 이제 알레고리 우화식의 시예요. 요게 바로 내가 말했던 그 고대와 중세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둠, 얼리터레이션과 엔드라임이 섞여 있어요. 이제는 대부분 다 이제 우화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중세 대표 문학인 그리고 영국의 영문학의 아버지라고 소위 말하는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죠. 이게 1300년대 말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니 시리즈처럼 이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계급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 토마스 베케트라는 사람이 헨리 2세가 이제 죽였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술래기입니다. 여기까지 80몇 킬로 정도 되는데 80몇 킬로 정도면은 우리 학교에서 저기 파주 정도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심심하니까 재밌는 얘기를 해보자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제 개수는 다 못 채웠죠. 나중에 가서 상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그런 얘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말퍼 베스테일만 골라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녹색 기사, 가와인경과 녹색 기사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서왕 이야기도 있고요. 중세는 엔드라임입니다. 고대는 헤드라임이고요. 그죠? 엘리트레이션이고. 근데 이 미들 잉글리시가 영문학의 아버지라고 이 사람이 해도 우리가 못 읽어요. 보기에도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이것도 다 사전 찾아가지고 번역을 해야 되는 정도의 다른 말입니다. 종사시대는 로망스가 유행했습니다. 로망스는 프랑스에서 넘어온 문학이에요. 기사도 이야기, chivalry, 그죠? 그래서 courtly love, 궁정에서의 사랑 이야기, 유혹과 안어를 중시하고. 그래서 궁정에서의 사랑 이야기가 싱글 남녀의 사랑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lady, 결혼한 여자들과 기사의 사랑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이 불륜이죠, 이거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기사가 싸우러 나가면은 이 레이디가 다 장비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손수건도 이제 창에다 매주고 너는 나를 위해서 가서 싸워라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처럼 여기 바로 나오네. 참 잘 뽑아놨죠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랭커스트가와 요크가입니다. 장미전쟁이라고 하는 장미를 꽂고 싸우진 않았어요. 나중에 가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스캇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소설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장미를 갖다 꽂고 하는 거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장미 전쟁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랑카스터 가하고 요크 가하고 싸우는 겁니다. 서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 것도 나중에 보시고요. 자 그런데 헨리 7세가 여기서 이제 싹 다 평정을 해버려요. 이 얘기는 뭐 상세한 건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랑카스터, 요크 이게 헨리 7세. 그래서 이제 헨리 7세는 아버지가 튜더예요. 아버지가 튜더. 이렇게 넘어오다가 오웬의 튜더죠. 이 사람은 아웃 오브 나싱 뭐 딴 데서 온 사람이에요. 이 계보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튜더가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더 튜더스라는 영화도 있고 튜더 가문이 되는 겁니다. 헨리 7세부터요. 그래서 1485년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중세가 이제 좀 마무리해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1300년대 중반에는 뭐야? 흑사병이 있었었죠. 그래가지고 유럽 인구, 정확하게 유럽 인구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9천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5천만 명 정도가 죽었었어요. 이게 영국에서도 이렇게 들어왔죠. 134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프랑스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프랑스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로마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음, 이태리를. 그죠? 이태리는 어디서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비단길을 통해서 들어왔던 얘기들이 많아요. 극인 쥐를 의해 가지고 이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 이태리를 통해서 프랑스를 통해서 영국으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도보 해역을 통해서. 자, 그런데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옛날에는 처음엔 뭐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폐렴이라고 했었죠? 중국에서 나온 거죠. 우리나라에서 나왔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있는데, 웃기지 말라고 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태리 난리죠? 야, 옛날이랑 똑같아요. 역사는 어떻게 된다? 되풀이 된다. 이태리는 맨날 중국한테 맞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태리에서 지금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옛날에 흑사병 걸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넘어온 거에 또 당하고 있어요. 왜 그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 요 얘기를 누가 아무도 안 하지? 역시 난 천재인가 봐. 음, 나만 알고 있어. 여러분이랑. 자, 그래서 이제 튜더가로 넘어갔습니다. Wars of the Roses. 이거는 이제 장미 전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랑카스트와 요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좀 보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뭐 많은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월터 스캇이 아까 얘기했던 Anne of 가이스테인이라는 데에서 1829년에 작품에서 이제 장미를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미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장미를 달고 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영화 드라마 이 뭐냐 게임 오브 스론스 이것도 자꾸 누르면 나올 텐데 안 나오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세 문화와 문학 Three Traditional Divisions of Western History 전통적으로 이렇게 나오긴 한데요. Early Middle 중세, High Middle, Late Middle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나누는 방법들은 가지각색이에요. 중세 시대는 뭐 기사도 그런 거죠. 이거가 참 많은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아, 이거 있죠,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마상창샵이라고 하는데 헨리 8세 이거 하다가 그 파편이 튀어가지고 떨어졌거든요. 떨어져가지고 얘 그 며칠 동안 못 일어났었어 헨리 8세요. 헨리 8세가 키가 거의 190이 돼요. 그래서 이때 헨리 8세가 그 넘어져가지고 며칠 동안 못 일어나고 이 다리도 많이 좀 다치고 그래서 철쭉철쭉하고 하지정맥증 같은 거 그런 거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성질도 좀 못해주고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다리도 절고 하다가 이게 몸무게도 막 어마어마하게 거의 한 180kg? 커리도 내가 몇이더라 60몇? 이렇게까지 갔었어요. 옛날에 헨리 8세가 얼마나 잘생겼었는데 완전 꽃미남이었었는데 햄튼 그 궁전에 모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꽃미남들 다 모여가지고 놀았었었는데 나 테니스도 치고 그냥 만능 스포츠맨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몸무게가 늘었습니다. 이건 갑옷을 보고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갑옷이 그 남아있는 게 점점점 사이즈가 커져. 허리가 거의 60이 돼버려. 예. 그래서 이제 비만, 당뇨 막 이런 거를 사실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내의원 같이 그거 이제 기록들 보니까 의사들이 모여서 보니까 어떤 병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짐작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헨리 7세부터 우리가 이제 early modern이라고 합니다. 지금 모던 시대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유럽에서 르네상스 시대와 겹치니까. 자,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되고. 자, 다시 한번 이제 그때 당시 왕들을 갖다 제가 모았습니다. 요거 시험에 냅니다. 냅니다. 옥스퍼드 조항 이거는 뭐야? 의회 관련된 거죠. 마그나카르타 대헌장. 그러니까 자꾸만 권력을 뺏기는 거예요, 왕이. 조당 누구예요? 리차드 1세의 막내 동생이죠. 땅 다 잃었던 왕이고. 아까 같은 건데. 이건 뭐냐면은 초서가 트로일러스 크라시다라는 크리세이드라는 그 초서의 작품이 있어요. 초서가 캔터베리 테일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듀크 스테일인가 뭐 그 북 오브 더치스 그런 것도 되게 유명한 게 있고 캔터베리 테일스도 있고
트롤러스 크루세이드라는 걸 갖다가 읽는 걸 그때 당시에 양피지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 초소가 죽은 다음이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읽어요. 사람들은 앉아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앉은 사람들 보세요. 귀족이야 다. 이게 오디언스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작품의 오디언스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다들 불륜 얘기만 잔뜩 그 안에 들어있나?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줬던 거예요. 오럴로. 그래서 이게 그 캔터베리 테일스가 책이 작지가 않아요. 뭐 우리 A4 사이즈보다 큽니다. 그거 갖다가 이제 잠잘 때 읽을 수는 없죠. 바닥에 놓고 읽어야 되고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 15세기, 17세기를 크게 잡는데 엘리자베스 시대, 야코비안 캐롤라인 시대 얘기했었죠. 제임스하고 찰스라고. 그 다음에 커먼웰스 시대, 왕정이 없어진 거죠, 왕이. 그 다음에 레스토레이션 시대, 이걸 크게 해가지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라고 크게 묶기도 해요. 1660년 용어 시험에 냅니다. 1558, 1603도 내고요. 그 다음에 1649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찰스 1세가 목이 잘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크로멜이 집권하기 시작한 한때입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이제 유토피아라는 걸 갖다가, 그 당시 책을 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소설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옛날식의 그런 소설이에요. 그 전형적인 이름 쓰는 것, 타입 네임 같은 거 있잖아요. 착한 사람은 구, 나쁜 사람은 배드 이런 거죠. 자,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잠깐 뭐 또 얘기를 하겠죠. 셰익스피어는 근데 1514, 1616 요거 알아보시면 뭐 실존 인물한 얘기도 있고 아니란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자료가 많이 안 남아 있어서. 근데 셰익스피어의 그 뭐야 유언장 같은 것도 발견되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확신은 좀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셰익스피어의 사인이 7개 있었다고 얘기했었었는데 유언장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네트를 좀 보겠죠. 또 있냐. 튜더 시대입니다. 그래서 헨리 7세, 그 다음에 8세, 마가렛 튜더, 그 다음에 아서 튜더. 원래가 뭐예요? 아서 튜더가 제 큰아들이에요. 네, 큰아들이 캐서린 오브 아라곤이랑 결혼했어요, 처음에. 근데 몇 년 있다 죽었어요. 신방을 꾸미지 않았다,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해가지고. 근데 뭐야, 이때 당시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내 와이프로 받아들인다. 이게 있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둘이서 싹 결혼했죠. 그 와이프랑. 근데 누구예요? 이거 캐서린 오브 아라곤. 그 얘기했었죠. 스페인에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왕국. 그게 공주였었으니까. 자, 그런데 뭐 그렇게 뭐 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캐서린 오브 아라곤을 안 좋아했었으면 뭐 애를 뭐 10명씩이나 그 유산을 하고 낳고 했겠어요. 24년인가 같이 살았어요. 둘이서 금슬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꾸만 더 이쁜 사람이 보이니까 그렇죠. 이거 보세요, 이 사람. 아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뚱땡이에요. 자기가 다리 두꺼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헨리 8세입니다. 이제 둘째, 그렇죠. 마가렛 튜터. 이 사람이 이제 스코틀랜드로 시집을 가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그레이트 그랜드 마더가 되는 거죠. 누구? 증조,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누구? 제임스 1세. 그러니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은 다음에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이 증손자를 갖다가 데려와가지고 제임스 1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시대의 문학 스펜서, 에드먼드 스펜서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페어리킨 요정 여왕이라는 그 작품을 썼고 이게 좀 길어요. 셰익스피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말로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 제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죽었죠 일찌감치.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에즈 플레이라이트 이런 건 좀 보십시오. 쭉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드라마 셰익스피어 드라마는 작품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걸 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다른 걸 할 겁니다. 이 작품 나온 거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갖다 우리가 볼 거예요. 여기서 인물도 보면 어마어마하죠. 조셉 파인스 이 사람 별로 못 뜬 것 같아. 제니스 펠트로 어마어마하게 떴죠. 이거 누구예요? 킹스맨. 이 사람 누구예요? 배트맨. 그죠? 여기서 다 나왔어요. 콜린 퍼스. 그죠?
벤 애플렉. 이 영화 그래서 대단한 영화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테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네니머스라는 작품입니다. 이 사람 옥스퍼드 백작입니다. 옥스퍼드 백작. 이 셰익스피어 사인이에요. 남아있는. 도대체 셰익스피어가 누구인가? 정말 그 사람이 있었나? 그래 있었다고 치면 이 사람이 그걸 쓴 작품을 쓴 사람이 맞냐? 왜? 교육이 너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엘리먼터리 스쿨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작품을 쓸 수가 있었을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정에서 그래서 옥스퍼드 백작이 써가지고 이 사람한테 줬다라는 그런 설정을 잡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자, 이 두 작품이 다 이 작품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요 시대를 갖다 참 잘 그려요. 요것도 이제 런던 브릿지인데요. 요 밑에 배처럼 막 있잖아요. 거기다고 그래서 이 두 작품을 볼 겁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레스토레이션 시대의 리터처, 이 왕정복고기 시대의 문학은 뭐냐면요. 주로 코컬더리, 코컬더리, 쿠쿠, COCKOLDRY, 코컬더리. 쿠쿠에서 나온 겁니다. 쿠쿠는 알을 딴 데다 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야. 내 와이프한테 딴 사람이 알 낳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보면은. 와이프가 바람핀 겁니다. 와이프가 바람피면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오쟁이짓 남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 코콜드 됐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무대 위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머리띠를 썼는데 머리띠에 빨간 뿌리 두 개가 달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와이프가 바람핀 사람이구나.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 아들한테 상속이 돼야 되는데 타이틀과 재산, 프로퍼티가 상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적자한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의 자식한테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셰익스피어 작품에도 보면 이거 관련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 말 잘한다. 혼자서 컴퓨터 보고. 자, 그래서 그때 주로 무대에 올려졌던 게 이제 우리는 지금 뭐 컴퓨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영화도 보고 뭐 카툰도 보고 많이 보잖아요. 이때는 오락이 뭐예요? 일 끝나면 저기입니다. 극장 가는 거예요. 극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극장 무대에 올려줬던 걸 보면 대부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드라이든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를. 존 드라이든. 위철리 아프라벨은 이게 여자입니다. 스파이 여자였었는데 되게 유명하잖아요. 콩글리브 엄청 많이 썼죠. 이 작품들을 제가 이제 학부 때 몇 개 읽어봤었어요. 수업이 있어가지고 레스토레이션 드라마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세기입니다. 패션이 달라졌죠. 어마어마하죠. 이 찰스 2세가 프랑스에서 올 때 이제 패션도 같이 들어왔었어요. 그것이 이제 점차로 이제 많이 퍼져가지고 영국이 프랑스보다 훨씬 더 많이 패셔너블 했었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게 왜 또 나왔을까? 이때입니다. 레스토레이션 때 있었죠. 아까. 그래서 하우스 오브 스튜어트 그 다음에 제임스 스튜어트죠. 엘리자베스 여왕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임스, 자코비안, 찰스, 캐롤라인 피리어드. 이게 그때 당시에 다들 저기에요. 문장들이에요. 걔네들의. 그 다음에 인터레그넘, 잉글리시 커먼웨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왕정이 복구됩니다. 18세기입니다. 자, 요건 뭐냐면 커피하우스예요. 문화가 굉장히 많이 좀 바뀌었죠. 남자밖에 없죠? 여자는 커피하우스에 못 간다. 원래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다들 뭐 읽고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종류의 커피하우스들이 있었습니다. 이 커피하우스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또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 가발, 화장, 메이크업, 패션에 대해서 18세기가 참 화려해요. 참 재밌는데 이때가 여기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monarchs in the 18th century England, in the 18th century anti-Catholicism in the UK, English coffee houses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만 1600년대, 1220년대인가 그때 처음 들었는데 1700년대 18세기에는 런던에 400몇 개가 있었나? 커피숍이? 네. 다들 주제별로 나눠진 그런 면에 가면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습니다. 토큰 같은 것도 사가지고 쿠폰처럼 사용했어요. 그 다음 레볼루션 인 프랑스, 브리튼 1790년대 프랑스에서 혁명이 났는데 이것이 이제 영국으로도 같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팜플렛 워 서로 막 글 써가지고 전쟁한 거예요. 우리 댓글 전쟁하는 것처럼 얘네는 글 써가지고 전쟁한 거죠. 싸운 거죠 서로. 야, 이 혁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스파이도 있었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 낭만주의로 살짝 끼기 원래 낭만주의다 끼긴 해요. 근데 좀 뭔가 너무나 독특해. idiosyncratic 해요. 그래가지고 좀 다시 쓰는 윌리엄 블레이크는
따로 또 배울 테고요. 이 로얄 아카데미는 왕립 미술원입니다. 로얄 소사이어티가 왕립 과학원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1660년에 찰스 2세가 들어와가지고 만든 그 말도 안 되는 과학원이죠. 그걸 갖다가 비판을 하기 위해서 조나산 스위프트가 걸리버 여행기에서 또 비판을 하기도 했었어요. 자, 굉장히 천재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 들어가면 블레이크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루미네이티드 북스라고 해요. 이거는 뭐야? 책에다 쓴 게 아니라 그 동판에다가 애칭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찍어냅니다. 그 다음에 그 찍어낸 종이에다가 다 일일이 손으로 다 그림을 그려요. 그런 것 관련해서 나중에 볼게요. 자, 낭만주의 문학입니다. 낭만주의를 이렇게 1세대와 2세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낭만주의 전조는 Gothic lovers, sentimental poetry, 너무 감정적으로 막 치우친 거, 무덤에 가서 막 울고 슬프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낭만주의 전조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진은 대표적으로 낭만주의를 갖다가 표시하는,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때 당시에 좀 지나서 그렸는데 되게 외롭잖아요. 그죠? 지팡이 딱 들고 있고 마치 지도자처럼.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의 시인은 지도자였어요. 민중의 대변자였었습니다. 1세대 레이크 포이츠, 워즈워스, 콜리지, 그리고 로버트 사우디. 그래서 호반 시인이라고 합니다. 호반 시인. 자, 이 사람 둘이서 릴리컬 발라드라는 그 실험적인 그 시집을 냈죠. 기존의 고전주의와 다르게 룰을 깨고서, 소재도 깨고서, 소재도 신, 귀족, 왕 이런 거 썼던 게 시였었는데 이제 거지, 거머리 모으는 사람, 고아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야, 저기 언어도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로 쓰기도 하고요. 자, 이제 혁명 1세대입니다. 처음에 혁명 막 잘해보자 하다 보니까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폭력화돼가, 아, 이거 아니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혁명에 대해서 턴커트, 코트를 뒤집어 입은 거야. 바꾼 거예요. 나중에 보수적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2세대들입니다. 혁명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아니었었는데, 너희네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안 된다,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전공한 바이론입니다. 셸리, 키츠. 물론 이 사람들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정전이라고 뽑아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배울 테고요. 그래서 이제 2세대 사람들입니다. 바이런. 음. 그때 당시에 모든 연예인들, 모든 뭐 유명한 사람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다 합한 것보다 더 유명했었어요. 귀족이. 셸리, 약간 좀 여성적으로 생겼죠. 키츠, 조 키츠. 폐렴 걸려서 죽었고요. 셸리, 셸리는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울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제 소설은 좀 더 앞이에요. 이 시대가 아니라 1720년대를 줍니다. 그래서 남자 작가들이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르가 원래가 남자들이 읽는 거였었어요. 근데 점점 여자들이 많이 이제 책을 읽게 되기 시작하죠. 글을 조금씩 띄우기도 하고. 나중에 1780년대 가서는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더 문맹률이 낮아져요. 글을 더 많이 알게 되죠. 이때 어렸을 때 배운 사람들이 이제 1800년대 초반부터 가가지고 이제 어른이 되니까 이제 경제적인 능력도 생기고 책값도 좀 싸집니다. 전쟁 이후에 종이값이 싸져서. 그래가지고 이제 책들을 많이 이제 마켓이 커지는 거죠. 그때 이제 여성 작가들이 나오죠. 1816년에 제인 오스틴 나오고, 그리고 뭐야, 프랑켄슈타인, 그 메리 셸리도 나오고, 나중에 가서 이제 빅토리아 시대까지 해서 여자 작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빅토리아 시대 아까 얘기했었죠. 1837년부터 9년, 1901년까지입니다. 요즘엔 전에는 윌리엄 4세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문화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제 모던 피어리입니다. 이게 1851년인데 이게 그 크리스탈 팰리스예요. 다 유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철근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건물 지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월드 엑스비션 세계 박람회를 했었어요. 그 미국, 뭐 영국 뭐 다 왔겠죠. 여러 가지 유럽 애들이. 근데 얘네들 뭐 농산품 뭐 여러 가지 수공예품 했는데 영국은 뭘 했냐면 막 기계, 증기기관 같은 거. 방적기 같은 거, 막 이런 거 전시했어요. 산업혁명이 이미 많이 앞섰던 나라입니다.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영국에서. 자, 그래서 이제 커먼 빌리프가 많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계화되고 하니까, 신에 대한 것들도 많이 달라지고. 이 시대에 이제 전쟁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났었죠.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죠. 개인주의가 더 팽배해지고, 그리고 과학이 신화를 갖다가, 자리를 바꾸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번 학기가 나갈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하고 이 사이사이에 이제 작품이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작품을 좀 많이 읽어오시면 됩니다. 뭐 읽을지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